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희가 세 번째 손님으로 빈틈사이에 모시게 됐는데 우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빈틈사이 보시는 분들한테 한번 소개, 인사 한번 부탁드려요. Quand tout va mal, when life goes wrong, try for a little French song. 저는 부산 해운대구 우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간호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조이진 채칠리아입니다. 저는 해운대구 성당에 다니고 있고요. 청년의 활동은 따로 안 하고 있는데 신부님, 수녀님, 청년들이랑 그 주일마다 루카복음 성경 모임에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라고 지금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알던 주민센터가 이름이 바뀐 건가요? 네, 맞아요. 그러면 거기서 간호직 공무원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일단 제가 여기에 발령받은 지는 2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네. 원래는 해운대구 보건소에서 이제 코로나 역학조사 이런 일을 했었고 2개월 전에 여기 발령 받으면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분들이랑 같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 소속해가지고 취약계층 대상자분들 자택에도 방문하고 이제 그분들이 복지 쪽으로 도움을 드리면 저는 보건의료 서비스 쪽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혈압, 혈당 이런 거 재드리고 건강 상담해드리고 서비스 연계해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직접 찾아가서 의료 서비스를 해드리는 셈이네요. 네. 그렇게 한 분 한 분 찾아가 보고 사각지대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겪어보시는 건데 어떠세요? 물론 이게 개인정보가 있다 보니까는 제가 막 자세한 에피소드까지는 말씀을 못 드려도 생각보다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아직 많구나? 진짜 가까운 곳에? 그렇게 느꼈었고 저희는 이제 어떻게 도움을 드려야 될지를 한 분 한 분 대상자 맞춰서 되게 복지직 공무원분들이랑 고민을 요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건소에서 계실 때는 코로나19 역학조사 업무를 주로 하셨던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간호사가 되고자 했던 가치나 이유 이런 거를 실현하기에는 아무래도 보건소에서 했던 코로나 역학조사 업무보다는 지금이 조금 더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감염병이다 보니까는 이제 역학조사를 해서 접촉자를 찾아내고 그거에 맞는 자가격리라던가 능동감시 이런 조치들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행정적으로나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이게 현실적으로 제가 이렇게 격리 조치를 말씀드릴 때 자기 생계에 지장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좀 저는 마음이 더 편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든 부분도 그럴 때는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자매님은 일로서 이제 격리하셔야 된다 안내를 드려야 하는 상황인데 뭔가 당장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생계를 이어가야 되는 분들은 그 격리를 못한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었던 거예요? 네, 좀 계셨던 것 같아요. 좀 마음이 좀 안 좋으셨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은 좀 더 상대적으로 그때보다 뭔가 자매님이 간호사가 되고 싶었던 이유와 좀 더 일치하는 그런 업무들을 하고 계신 편인 거예요? 네, 지금은 좀 마음은 편한 것 같긴 해요, 오히려. 네. 좋네요. 근데 제가 알기로 이제 예전에 대학병원 외상센터에서 근무하셨던 걸로 들었어요. 네. 무려 3년 동안이나 중환자실에 계셨는데 그럼 사실 그때가 좀 더 어떤 보람을 느끼면서 일하셨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병원에서 일하면은 확실히 이게 힘든 일이긴 한데 또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고 또 일하면서 느끼는 보람은 컸던 것 같기는 해요, 사실. 근데 어떤 계기로 혹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다시 공무원 시험을 치르게 됐어요? 체력적으로 상대를 만나는 게 교대 근무. 네, 그게 조금 힘든 부분이기도 했고요. 네네. 그리고 제가 이제 외상센터에서 근무하다 보면 조금 교통사고로 많이 다쳐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응급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조금 결국엔 사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었어요. 그러면 이제 영안실 내려가시기 전에 이렇게 조금 정리하고
마트로 이렇게 조금 싸고 하는 사후 처치 같은 거를 간호사들이 많이 하는데, 그런 업무를 할 때 이제 뭐 처음에는 당연히 화살기도도 해드리고 마음으로 조금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일을 했는데, 점점 아예 다음에 할 일 뭐 이제 다른 생각들 하면서 이렇게 몸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뭐 저는 또 신자기도 하고 한데 좀 그런 모습이 제가 봤을 때 마음에 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그만두게 된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 같기는 해요. 어느 순간 일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했을 때 어떤 좀 무뎌진다라는 느낌을 받으셨던 걸까요? 비슷한 것 같아요. 확실히 제가 뭔가 간호사는 아니지만 자매님이 그런 말을 들으면서 이입을 해봐도 뭔가 양심의 목소리랑 그런 일이 충돌을 했을 때 저라도 좀 버거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렇게 좀 마음이 지치거나 힘들었을 때 성당에 나가서 좀 힘을 얻으셨어요? 아무래도 교대 근무다 보니까 네. 성당에 다니긴 좀 힘드셨죠? 근데 이게 성당에 가면 조금 미사만 봐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뭐 교대 근무해도 다행히 미사 시간이 좀 나눠져서 여러 번 있다 보니까 조금만 이렇게 신경 쓰면 갈 수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빠지고 나가긴 했던 것 같아요, 미사는. 네. 이야, 아니 제 주변에는 사실 대부분 이제 천주교회 안에서 활동을 하면서 성당을 다니는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네. 자매님처럼 뭔가 따로 단체 활동을 하지 않는데도 매주 성당을 빠짐없이 나갔다는 게 뭔가 되게 멋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게 되게 사실 신자로서는 당연한 의무고 뭐 당연한 건데 어렵잖아요. 근데 그때 그 시점에 간호사에서 간호직 공무원으로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면서 그 시기에 루카복음 성서 모임을 시작하셨어요? 그때는 조금 바빠서 못했었고요. 미사만 다녔었고 제가 이제 간호직 공무원 시험 치고 임용 기다리는 시점에 이제 주보에 마테오복음 성경 공부한다고 본당 주보에서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신부님께 말씀드리고 처음 참여를 했었는데, 코로나 업무 이제 보건소 들어가면서 좀 바빠지니까 주말 근무하고 해서 또 제가 중간에 안 나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마테오복음 다 끝나고 루카복음을 시작할 때 신부님께서 또 감사하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다시 해보지 않겠냐고, 그래서 최근에 다시 시작했고 지금 다니고 있어요. 와, 그럼 신부님께서 어쨌든 먼저 연락을 그렇게 주신 거네요. 네. 함께 하자고 해주신 거라서 되게 감사했을 것 같아요. 네, 잊지 않고 뭔가 말씀해 주셔서 되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나가보니까 어때요? 좀 편안함이 큰 것 같기는 해요. 실제로 나가보니까. 확실히? 저는 청년 성서 모임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면 주일학교 교사도 했었고 뭐 청년 전례단이나 청년 연합회 막 임원 이런 것도 하면서 이런저런 활동들을 다 하다 보니까 지쳐버려서 그래서 뭔가 말씀의 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신앙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장 마지막으로 찾아간 게 청년 성서 모임이었어요. 네. 자매님은 단체 활동을 하신 적이 없음에도 이렇게 성서 모임을 하고 계시잖아요. 자매님은 왜 청년 성서 모임이 좋아서 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성서를 그냥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좀 어려워서. 근데 신부님이 뭐 한 줄 한 줄 다 설명해 주시거든요. 그런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나 진짜 단어 하나하나 의미랑 일단 그것도 너무 좋고, 제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제 얘기하는 게 어려워서 막 나눔을 직접 하진 않는데 신부님이 뭐 주시는 나눔 주제에 대해서 어쨌든 생각은 해보거든요. 딱 그렇게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런 생각을 해본다는 것 자체도 좀 좋고, 그리고 다른 청년분들은 또 편안하게 잘 나눠주시는데 그런 저랑 다른 생각을 들을 수도 있더라고요. 또 자유롭게 이제 나눔을 할 사람들은 하고 조금 어려운 사람들은 안 해도 그거에 대해서 자유롭게 열어두시는 게 그것도 조금 가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긴 해요. 뭔가 나눔의 분위기 자체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편안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매님이 뭔가
성서 모임을 나가는 이유는 한 단어로 표현을 하면 편안함인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런 약간 편안함이라는 비슷한 맥락에서 기억에 남는 어떤 성서 모임의 내용 아니면 뭐 나눔은 얘기하면 안 될 테니까 뭐 신부님 말씀 이런 거 네. 있으세요? 최근에 배웠던 내용이라서 더 기억에 남는 것 같긴 한데 네. 그 루카복음의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느님 말씀을 씨앗에 비유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신부님이 설명해 주시기로는 말씀인 씨앗을 제 마음에 잘 심고 새기기 위해서는 기도와 인내가 필요하고 제가 그 기도와 인내를 통해서 잘 길러냈을 때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 열매가 단순히 긍정적인 성과뿐만이 아니라 그 열매라는 대상은 씨앗도 품고 있고 또 누군가에게 먹히거나 안 먹히면 썩는 존재잖아요. 썩는 대상. 그러면 제가 만약에 열매를 잘 길러냈을 때 누군가한테는 또 먹혀서 씨앗이 그 마음속에서 길러질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하더라고요. 열매를 잘 길러내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것 같긴 해요. 내 안에 좋은 열매를 잘 길러놔야겠다. 네. 역시 뭔가 말씀 공부하는 분의 나눔은 좀 다르다 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은데 그럼 자매님이 뭔가 그런 열매가 되고 싶은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어떤 간호사, 어떤 간호직 공무원이 되고 싶다라는 바람이 좀 있으세요? 저는 조금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간호사이고 공무원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드린 조그만 도움이 그래도 조금 밝은 힘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죽기 전에 돌아봤을 때 저만을 위해서 살진 않았구나 생각할 수 있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함께 하면서 저도 너무 좀 대화가 즐거웠거든요. 끝으로 오늘 함께 하셨던 소감 혹은 뭐 전하고 싶은 뭐 말씀이라도 있으면 같이 나눠주세요. 되게 저는 뭐 회장도 아니고 뭔가 청년의 활동을 대단하게 하는 것도 아니라서 사실 처음에 나오게 된다고 했을 때 무슨 말을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기꺼이 뭔가 이렇게 평범한 사람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기도 하고 오늘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저야말로 너무 즐거웠는데 즐거우셨다니 다행입니다. 진짜 마지막인데요. 조혜진 채칠리아 자매님한테 신앙은 어떤 거예요? 저의 고정 질문이거든요. 저한테는 조금 밝은 곳을 가르쳐주는 나침반인 것 같아요. 나침반인데 밝은 곳을 가르쳐주는. 네. 뭔가 진짜 내비게이션만큼 상세하게 길을 알려주는 건 모르겠어요. 제가 잘 모르는 걸 수도 있지만 뭔가 엄청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나 그리고 뭔가 조금 방향을 모를 때 이렇게 뭔가 좀 방향을 알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뭔가 힘든 일이 있거나 했을 때도 조금 밝은 곳으로 빨리 나올 수 있고 어두운 곳에 오래 있지 않았고 그래서 좀 덕분에 감사하게 이렇게 평범하게 잘 살아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 외할머니도 돌아가실 때 비슷한 말을 했거든요. 예빈아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어려운 거야.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아니? 이러셨거든요. 근데 진짜 그게 무슨 말인지 갑자기 또 자매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도 덕분에 이렇게 외근도 하고 나와가지고 맛있는 커피도 마시고 부산에서 만나뵐 수 있는 청년들을 보면서 되게 또 새롭게 배우고 느끼는데 또 같은 여자로서도 여자 청년으로서 되게 많이 배운 것 같아서 오늘 되게 새롭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네. 거절은 못하시냐? 거절하고 있는 거 아니요? 네, 고맙습니다.